확실히 이번 기수에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뭐랄까, 생각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차이는 이분들의 선택이 약간 예상을 벗어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그냥 어리고 순수한 다른 사람들로 보기는 좀 애매하고, 나는 솔로에서 뭐 돌싱기수나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남성분들 기준으로 뭔가 되게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계산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영수가 가장 매력남이잖아요? 아니 이게 좀 신기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영수님의 매력이 연상녀에게 이렇게 먹힌다는 게 난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수가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서너 명이 영수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매력 있나? 사회생활도 이렇게 충분히 해오신 분들이 그렇게 보기에도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신기하고, 지난 기수 영수님은 솔직히 인기가 많을만 했어요. 말도 잘했고 부드럽고 감정 조절 잘하고 그리고 자기 PR 잘했고, 근데 이번 영수님은 그 PR에 맹점들이 많았거든. 그것도 좀 다른 거잖아. 다른 기수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도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영수님이 별로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몰리는 이 현상이 특이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영수님도 물론 매력 있지만 다른 분들도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수님이 쓰는 영어들을 보면 컴팩트한 말을 임팩트 있게 쓰시잖아요. 적재적소에 쓴다기보다는 그냥 임팩트 있게 쓰신단 말이야. 그래서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 걸 보면 영어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 정도인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그냥 인도 친구랑 통화하는 정도, 그 정도 영어 실력 같은데, 이게 영수가 웃기기는 하지. 그래, 영수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일일 수 있어. 좀 신기한 것 같아. 나는 영어 발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영어를 웬만하면 안 쓰지. 근데 뭐 영수님은 좋으니까 쓰나 보지. 영수 외모에 꽂힌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영수님이 물론 외모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훈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서너 명이 몰릴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것까지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막 영호나 광수나 이런 분을 제치고 그냥 막 몰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외모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외모를 보고 몰릴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7기 영수나 뭐 27기 상철 뭐 이런 분들이면 그렇다고 쳐도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는 좀 이게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수의 무기는 그 자신감이잖아요. 그 자신감, 그리고 좋은 의미의 뻔뻔함, 그거가 진짜 위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새삼 느끼기는 해요. 사람이 확실히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부분들은 매력이 있게 느껴져. 그냥 누나들이 귀엽게 보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누나들이 귀엽게 보는 거는 영식님이거든요. 영수는 남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영수를 남자로 보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지금 정숙이랑 옥순이 영수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말을 돌려 하려니까 재채가 나오네요. 영식님의 장작이 모이고 있지. 아니야, 고를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고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숙과 옥수는 진짜로 영수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 그거는 맞거든요. 정숙은 영수를 진짜 이성으로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 옥순 씨도 광수님의 어떤 직업이나 그리고 광수님의 오남으로 머리로 광수한테 간 거지, 마음으로는 영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영수 옆에 앉고 막 그랬거든. 아니 진짜라니까. 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맞아. 지금 정숙과 옥순 최소한 두 사람은, 순자는 질게 모드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삼겹살 먹은 게 한우집이었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조금 먹었잖요 뭐 그런 말을 그래서 한 거구나. 영수님은 굉장히 검소하신 것 같아요. 영수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윤택한 상황은 아닐 수 있겠죠. 32살이면 자기 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번 기수의 특별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수의 인기. 그리고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영수 씨가 항상 8시 9시에 퇴근하는 이유가 뭘까도 궁금해요. 옥순이 여초회사짬에서 자기소개 후 한의사 광수한테 간 거 속보이니까 영수 관심 있다고 여자들한테 흘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흘리기엔 영수가 인기가 많아요. 영수가 인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옥순 씨가 자기소개 전에도 영수 옆에 앉아서, 왜냐면 옥순 씨는 굉장히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수 옆에까지 앉아서 지금 그런 나름의 노력까지도 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뒤에서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옥순님은 영수를 어쨌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 옥순 씨가 인터뷰에서 옥순 씨가 말했어요. 남자들에게 어필하는 노력을 했나요? 라고 제작진이 옥순 씨에게 물어봤고, 옥순
씨가 말했어. 남자들에게 어필한 대상은 영수였고 영수에게만 어필을 했다고 나왔어요. 물론 그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행동이 영수 옆에 앉았잖아. 그 행동을 말을 한 거고. 맞아. 영수 성격에 다른 거는 되게 자랑하고 어필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되게 얼버무렸거든요. 그러면 되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님은 기본적으로 좀 과장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저 말은 그랬지? 여자들의 자기소개 한번 쭉 봅시다. 첫 번째, 영숙님의 자기소개. 88년생, 만 37살. 88년생이면 영수가 94년생이었는데 6살 차이네요. 6살 차이면 뭐 못 만날 건 아니지. 제가 평소에도 여성분들에게 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연상이랑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거는 그냥 확률적인 거지 무조건 연상을 만나라 그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의 분이 6살 어린 사람을 만났다가 그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아 나는 좀 시간을 더 갖고 싶어 이래버리면 진짜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니까 확률적으로 안전하라고 그런 조언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연하는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는 솔로에 나오신 이런 분들은 또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만남을 원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신원도 보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신원이 무조건 보장돼 있는 건 아니야. 그 중에는 이제 범죄자도 끼어 있고 잠재적 범죄자도 끼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할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이렇게 뭔가 이 증명되지 않은 확률이 높은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미룰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나는 솔로보다는 검증을 덜 하니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영수가 인기 있는 이유는 군중심리인 것 같아요. 군중심리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 기수의 영수님도 약간의 군중심리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군중심리 부분은 실은 영훈님이 더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훈님은 순자님하고 귀인 데이트를 하면서 순자님이 영훈님 칭찬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방이 나뉘어서 못 들었나? 그런 걸 보면 영수한테 가는 건 말 그대로 영수 그 자체의 매력이지. 저도 이번 기수는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요. 이게 또 시대의 변화일 수 있겠지. 이번엔 나는 조금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남자 출연자들이 어려서 굉장히 순수해 보여요. 근데 하나도 안 순수해. 영식 빼고 하나도 안 순수해. 다는 아니지. 생각보다 그렇게 순수하진 않아. 어떻게 보면 좀 리더십 있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바라는 만큼 계산적이야. 실은 내가 약하고 의존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러면 사람이 더 계산적이 돼. 그래서 상철도 그렇고 영호나 이런 분들도 실은 굉장히 순수하게 내가 이 사람 좋다, 불도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이번엔. 그게 좀 의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연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또 연상녀를 원하는 분들이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연상녀를 원하는 분들과 그리고 그 분들 중에는 물론 거기서 이제 퍼센트가 조금씩 줄어들지만 좀 의지하고 싶다. 요즘에 되게 말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아니 난 이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 몸도 마음도. 그럼 이거 지금 조건 하나 말한 거야? 조건 두 개 말한 거야? 조건을 하나 말한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부류의 두 가지 조건을 말한 거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피지컬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일단 성격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 멘탈이 강해야 되고 벌써 이게 은근히 네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 이게 자그마치 네 가지의 기술이 들어간 콤비네이션이지. 아니 근데 물론 좋아. 여러 개 조건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연상녀를 바라는 남자들은 어떤 여성을 원할까? 존경할 만한 여성을 원하겠지. 그 우리가 흔하게 듣는 그 리버스야 지금. 존경할 만한 여성. 어떤 게 존경할 만하겠어?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더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똑같이 표현은 안 하지만 반대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진짜 이번에는 제작진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까? 이번에 결혼 커플이 나왔잖아요. 뭐 할 말 없는 거야. 결혼 커플이 나왔으니까. 결혼 커플을 초반에 공개를 안 했고 결혼 커플이 없고 이랬으면 야 니네 이거 장난치냐 12명의 사람들 전부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시간 빼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장난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게 되겠냐? 근데 제작진은 됐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방패가 생겨버린 거야. 그 커플 덕분에. 우리 성공했어 이번 기수. 되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이번에.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이번에 그냥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지금도 상철행 영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숙님 차분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집안에 부족함 없이 자란 여성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 가서 강의를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도 뵐 겸 해서 가는 거겠지.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수 남자분들이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계산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좋게 말을 하면 상대가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주눅든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남자가 말이야 직업도 더 좋고 돈도 잘 벌고 해야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직업이 좋고 돈을 잘 벌면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기수분들은 전체적으로 안 그래. 다는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지. 그래서 부부 불화 일어나는 것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갑자기 아내가 육아하다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잘 돼.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보다 뭐 더 잘나졌어.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자격지심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 근데 이번 기수 남자분들은 약간 계산적이고 여성분들에게 어떤 좀 의지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자격지심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근데 지금 영숙님을 눈앞에 딱 보면 자격지심이 생기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영숙님이 일단 정교수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교수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건 우리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최고 직업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앞에서 교수님 딱 보면 일단 주눅 든다고. 그리고 뭐 다 의사 집안에다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심지어 옛날에 수영선수까지 했대.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빠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눈앞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주눅 들어. 근데 이번 기수 남자분들은 좋다 의지하자 매달리자 이게 되거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번 기수가 영숙님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도 전문직 선호한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떠나서 나는 이게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내가 전문직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막 대단한 지금 직업이 아니고 보통의 좋은 괜찮은 직업인데 전문직을 선호한다고 입 밖으로 그걸 꺼내는 남자는 별로 없었어.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여성분들은 많았지. 근데 이번 기수에서는 남자가 그 말을 해. 남자가 나는 전문직 여성을 선호한다.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시대의 변화가 그냥 눈앞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다른 기수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전문직을 선호한다고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뭐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고 하지만 남자가 나는 전문직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굉장한 부를 이뤘는데 뭐 나랑 이거를 서포트 해줄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내가 부족한 뭐 학업을 이렇게 좀 보완해줄. 그러니까 보완책으로서 요구했지 의지처로 요구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예전에도 머리로는 다 생각했겠지. 예전에도 셔터맨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어. 근데 셔터맨이라는 표현도 약간 조롱의 의미로 쓰였지. 그것도 확실히 좀 변하고. 그러니까 영숙님을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자격지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숙님 같은 분은 그냥 대화 잘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실한 그런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데 이제는 그런 사람 찾기도 좀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의 스펙은 점점 올라왔고 거의 꽉 찬 스펙이 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정교수 루트로 가겠지?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물론 영숙님이 영수를 끌려하진 않지만 이번 분들에게 영수가 메리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연기일 수 있는데 영수는 자격지심과 약간 반대편에 무언가가 있잖아요. 반대편 너무 멀리 가가지고 그렇긴 한데 뻔뻔함이 있잖아. 자격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뻔뻔함, 자신감. 막 그 근자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 자신감 넘치고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 근데 영수 보면 상당히 감정적이거든?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지. 근데 지금 여성분들 눈치 못 채는 것 같은데 영수의 그런 뻔뻔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약간 이번 기수의 좀 신기한 포인트 같기도 해요. 순자 씨는 생각이 순수해. 영숙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상철 씨는 영숙 씨에 비해서 9살이 연하고요. 근데 영숙 씨가 지금 88이거든요. 이번에 88년생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쯤이야. 여성분들 뭐 88, 89 이 안에서 그냥 다 나이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현재는 서울소재대학교 연구 전담 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르죠. 연구의 무역 관련 학부 대학원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서울 제주를 오고 가면서 출퇴근하고 있고 매주 부모님도 뵐 겸 제주도에 가는군요. 중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수영대회에서 여러 차례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지금은 조심할 필요 없어. 이걸 오히려 조심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알면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게 상대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훌륭하고 이렇게 잘 사시는 부모님과 내가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휴학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영숙님은 그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뭘 예시로 들 수 있을까? 영숙님은 매주 제주도를 가는 입장이니까 친구가 이번에 제주도 가고 싶은데 그냥 강릉 가서 바다 보고 오려고. 영숙님이 제주도 가. 왜? 제주도가 좋지. 제주도 갈 돈 있으면 제주도 가겠지. 이번에 롯데월드 가려고. 그래?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좋은데? 거기 가. 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놀다 와. 비즈니스 타. 편하잖아. 비즈니스가 뭐야? 사업적으로 가는 거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면 나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닌데? 약간 그런, 지금 그냥 하나의 예시고, 살아온 길이 너무 다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 회사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 SK 다니면 회사에 저녁을 주는군요. 좋다. 그래서 요즘에 즐겨하는 취미는 러닝. 저녁 식사 전에 5km에서 10km 뛰는 게 일상.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도 물론 이런 표현은 너무 좀 고리타분한 표현이긴 한데 아까운 딸이겠다. 정말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 보러 오는 효녀. 진짜 웬만한 남자가 와도 아깝겠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우리 딸이 최고일 수밖에 없겠어. 원래 자기 자식이 최고인데 그거에다가 더 최고겠어. 근데 영숙님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겠지. 엄격한 부모님이니까 영숙님이 이렇게까지 이뤘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오냐오냐 하고 막 그런 집은 아니겠다. 엄격하고 기준치가 높고 항상 채찍질하는 부모님이고 영숙님도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근데 그만큼 남자도 기준치가 높은 거지. 채찍질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엄격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도 영숙님은 높은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봤겠네요. 젊었을 땐. 물론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어렸을 때는 높은 기준으로 바라봤을 수밖에 없겠네. 굳이 낮은 사람을 애초에 좋아하는 마음조차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네. 10년 넘게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던데 그걸 이해 못하는 남자와 시댁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뭐 어쩌겠어요. 있는 돈으로 가는데. 이해를 못하는 집이면 영숙님을 경제적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도권은 영숙님이 가지기 때문에 그 시댁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숙님이 그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손을 벌릴 것도 아니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를 이해 못하는 그런 집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영숙님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재력이랑 능력이 있을 테니까 집안이나 영숙님이. 그래서 상대 측에서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뭐 이해 못하면 뭐 어쩔 건데가 될 거예요. 이해 못해? 왜? 돈 대줄게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지. 그렇게 영숙님은 활동적인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되게 화목하고 매년의 설 연휴 말을 하는군요.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닌 게 10년이 훌쩍 넘었다. 매년 설 때 가는군요. 그러면 저거는 만약 하면 같이 가야겠네. 그래서 가정을 꾸린다면 화합과 화목이 중요. 기본적으로 되게 가족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집이 여유가 있겠죠. 의사 집안이고 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영수가 물어봅니다. 외적인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영숙님은 키는 많이 안 보고 과거엔 체격을 봤다. 과거에는 뭘 봤죠? 과거에는 환장 조건이 따로 있었어. 까무잡잡한 피부, 좋은 몸, 최소사양은 뽀뽀 가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소사양 기준으로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키는 안 본다. 지금은 뭐 성격이다. 취미의 결이 같아야 된다. 하지만 말했던 사람은 11영철과 18영식. 영수 씨가 계속해서 외적인 이상형을 물어봐. 추성원 씨 보면 멋있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겠다. 뽀뽀 가능. 확실히 근데 나는 솔로 출연하신 분들의 팁을 들어보면 제작진과 인터뷰는 조금 특이해야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이랑 얘기할 때는 뭐 환장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소개할 때는 그래도 좀 차분하게 과거에는 좀 체격을 봤다. 키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할 때 조금 더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좀 자기의 어필을 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취미에 결이 맞는 사람. 자기소개는 막 대단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자기소개였고 그리고 영숙님의 장점이 잘 드러난 자기소개였던 것 같아요. 뭐 길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어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였고, 그러면서 자기는 운동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장점이 어필이 됐어. 그래서 영호님이 물어봅니다. 연하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영호 씨는 4살 연하거든요. 나쁘지 않지. 지금 영숙은 5살 아래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5살 차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맞춰볼 수 있다. 지금 다 열어놔야지. 나노솔로 나왔는데 뭐 자기 기준 계속 생각하면서 갈 수 없고, 저도 이게 너무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항상 이번 기수는 그렇겠죠? 결혼 커플 나왔다. 그게 이제 무적방패지. 제작진 입장에서. 결혼 커플 자주 나오는 줄 아느냐. 이번이 그만큼 잘된 조합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무적방패가 생겨버렸어요. 장거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장거리 해본 적 있는데 그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남자라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 매주 제주도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가족 보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올 거 아니에요. 영숙님 성격상 굉장히 부지런하고 가족적이고 그런 사람 같아요. 다만 너무 엄격한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을 거고 상대에게도 존재했을 거는 같아요. 부모님의 눈높이를 최소한 맞춰야 되는 그런, 그냥 이게 눈이 높다기보다는 기준 자체가 그냥 높이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본인이 이게 본인 자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부모님의 엄격함을 따르려는 그런 게 지금의 영숙님의 어떤 부족하지 않음을 만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영숙님도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볼 생각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영수님이 지금 자기의 조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장거리도 괜찮다. 나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훈님도 상당히 수동적이지. 그러니까 영훈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나를 좋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는 우위가 있겠지만, 일단 나 좋다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좀 좋아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영훈님 자기소개 때도 그랬거든요. 인터뷰 때 여성들이 자기에게 고백했지 먼저 고백한 적 없다고. 영훈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다가가요. 여기서도 자기소개 들으면서 체크리스트 확인하잖아요. 장거리, 나이. 그래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다가가질 않아. 어필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영훈님의 질문에 영숙님은 잘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영수의 이놈의 이 어필, 인코텀즈의 빠삭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아는 척 하려는 이런 거. 갑자기 초파리 박사님이 왔을 때 범죄 현장에서 초파리 얘기를 했던, 그거는 초파리가 아니긴 했는데 물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다가 약간 민망했던 상황이 생각나네요. 뭔가 이 교수 앞에서 무용용어 하나 쓴다고, 이게 보면 영수가 인코텀즈에 빠삭해? 아니면 저 단어를 아는 거야? 알 수 없죠. 저거에 빠삭한 건지 단어를 아는 건지 알 수 없지. 영어를 한국말처럼 쓰는지 지금 알 수 없지. 영어를 한국말처럼 쓴다기에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어필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증빙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면접 볼 때 업계 용어 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면접 보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니까, 면접 볼 때는 내가 백지에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도 뽑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순백의 상황에서 좀 가능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씨앗들 사이에서 좀 그 중에서 될성 부른 씨앗을 뽑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그게 먹혀. 근데 남녀 관계에서는 둘 다 성인이에요. 씨앗을 보고 뽑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저런 단어,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회사에서 쓰는 단어가 나오면 귀엽네? 아니면 익숙하네? 얘는 좀 뭔가 대화가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녀 관계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흥미로울 수 있지. 저거를 토대로 얘기를 더 들어갈 수는 있고. 근데 영수님은 저런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하밍 또 뭐 있었지? 모르는 사람들은 막 전문 용어인가 봐. 옆에서 막 보고 있어. 영숙님은 실무자랑 그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들려줄 수도 있고. 교수님들은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실무자들 한 번씩 초빙해가지고 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도 영수를 초빙하긴 좀 그렇지. 영수님은 약간 본인 모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회사에 들어간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얘기해주는 건 괜찮은데, 교수님이 초빙할 그런 정도는 좀 아니고, 교수님이 초빙하려면 그래도 조금 더 관리를 좀 해보시는 때까지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초빙하니까. 그래서 자녀 계획이 있나요? 영철님의 질문이죠. 지금 영철님이 입 밖으로 꺼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른 남자분들이 생각을 안 하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영식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다른 남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코미디언이 했던 건데, 그 사람 마음속에 통역사, 그래서 그 사람 뒤에서 막 그 사람이 화난 거를 막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약간 영철님이 지금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다른 분들이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좀 그런데 하지 말자, 이런 거를 영철님이 그냥 약간 하는 느낌도 있어. 그렇지만 영철님의 대부분의 말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자녀 계획이 있나요? 한두 명 정도 낳고 싶고 결혼을 빨리 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 영숙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엄격함과 자상함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부모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성공을 보여줬고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영숙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겠지. 자상함과 엄격함을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영숙님도 모난 구석은 없지만 기준치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가정하면 영숙님에게는 근데 영숙님은 근데 부모님 다에게 영향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딱 아버지에게 영향을 딱 받았다 이렇게는 좀 어렵고 이 전기수 현숙님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해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요. 그러니까 영철님이 환하게 웃어. 역시 이게 집안에 이게 아버지가 딱 보고 싶어야지 말이야. 됐구만. 됐어. 저때 그냥 한박 웃음을 지어. 영철님이.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에. 영철님도 저런 거에서 좀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좋은 점을 굳이 찾는 거야. 굳이 찾자면 음흉하지 않다. 아니 저게 음흉한가? 영숙의 단점은 엄격하다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기준이 높은 사람. 그렇게 영숙님이 마지막에 아빠를 언급하는 걸 보고 영철님이 한박 웃음 웃으면서 아빠에게 영향을 받았어? 아빠가 보고 싶어? 아 그러면 됐다. 그렇게 영숙님의 자기소개를 쭉 봤고요. 영숙님은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인데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인기가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영숙님에게 어필을 안 해. 그래서 영숙님은 스스로가 나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는 인기가 많은 거지. 인기가 많은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알고 보면 인기가 더 많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영숙님이 막 그렇게 막 이성 만나는 그런 자리 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정숙님. 정숙님도 회차가 거듭날수록 나름 매력이 계속 어필되고 있죠. 나이는 88, 37살이고. 끌림의 미학, 닮은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닮은 사랑. 왜 닮았지? 이거는 지금 정숙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영숙이는 한데 근데 이게 닮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게 이게 짝사랑인지 아니면 서로 쌍방의 사랑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정숙님 거주지는 대구. 대구가 확실히 좀 뭐랄까 좀 애매해. 예를 들어서 충주 거기는 장거리라고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고 부산이다 아니면 뭐 포항이다 이러면 너무 멀다 이렇게 되는데 대구는 멀어. 멀는데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장거리라고는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청주는 갈만하지. 솔직히 장거리긴 한데 할만해. 대구는 멀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오는 거면 솔직히 장거리를 할 생각으로 나와야 돼. 대구에서 나는 솔로 나오면서 같은 대구 출신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27기 봤잖아. 같은 지역이라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 사람 한 명 만나려고 왔으면 소개팅 해야지.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지금 6명 다 알아볼 생각으로 나오려면 일단 지역은 풀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지역이 지금까지 나는 솔로에서 대구 지역에서 한 기수에 2명 이상 나오고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그나마 KTX가 있으니까 좀 낫겠지? 정숙님은 지금은 초등,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이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영자, 정숙, 그리고 상철 3명인가요? 순자도 필라테스를 7년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학원을 운영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원장이란 말에 상철이 오 원장님 이러는데 원장은 지금 배제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게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이는 88년생 똑같은 나이고요. 그렇게 2명의 용이 나타나니까 영철님이 용을 보면서 아이고 용이 많구나. 이게 그냥 나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용띠에 대한 무슨 그런 뭐 인상이 있나 봐요. 난 잘 모르겠어. 뭐 근데 뭐 용 하면은 좀 강력한 느낌이긴 하니까 그런 건가? 근데 뭐 그런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용띠인 그녀의 취미는 요리하면 스트레스 풀기. 그래서 혼자 집중해서 요리할 때 힐링되는 느낌. 영철님은 어제 칼질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그렇게 한식이면 한식, 분식 이런 게 학원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그러나? 그리고 정숙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난 2년 111 준비해서 부모님 모시고 다녀온 해외여행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여태껏 다녀본 여행 중에 너랑 여행한 게 제일 재밌다. 정숙님은 약간 보면 확실히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해. 그게 뭐에서 드러나냐면 지금 여기서도 약간 드러나는데 물론 정숙님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거 지금 너무 착하고 다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숙님이 나는 연하가 많이 들이댄다.
라는 것도 8살 연하도 있었으나 3살 연하 선택했고 나는 들이대는 8명 중에 연하가 5명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들이댈 만한 사람이 그 부류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나한테 들이대는 내가 만나는 이 모집단 중에서 들이대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하가 많은 곳에 다니거나 솔로인 상태를 드러내거나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여태껏 다녀본 여행 중에 너랑 여행가가 제일 재밌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그만큼 뛰어난 플래너구나 라고 연결되는 게 맞을까?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정숙님의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쳐서 멋지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정숙님이 좀 감정적이고 좀 섣부르게 판단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부모님이 저렇게 말해줄 정도로 착한 딸이고 성실하게 준비했구나 이해해. 하지만 저 말을 그 딸 입장에서 했을 때는 야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야 딸이 짜준 여행이면 야 당연히 재밌겠지. 당연히 딸이랑 가고 그렇게 딸이 짜준 여행인데 그럼 제일 재밌다고 말하지. 친구네 집 가서 먹을 때도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진짜로 팔면 매일 먹으러 올 거야? 안 와. 팔면 안 사 먹어. 원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인데 부모님이니까 또 자식이니까 더 감동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걸 보면은 정숙님은 자기애도 크고 조금 섣부르고 감정적이구나. 근데 물론 되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런 선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근데 객관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를 딸 입장에서 아 제가 그만큼 뛰어난 플래너인데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사례가 아니었나. 저걸 진짜 객관적인 사례로 할 거면 저거를 중립적인 다른 어떤 뭐 단체나 여기에서 내가 플래너를 해주기도 했다.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전체적으로 좀 정숙님이 전 회차에서 보여준 거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감성적이구나. 그래도 리드하려는 거 그리고 헌신하려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행 계획 짜는 게 귀찮으면 저 따라오면 됩니다. 의지가 돼요. 저런 부분들이 정숙님의 장점이지. 이건 근데 정숙님은 허세는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 씨도 좀 이렇게 자기 자랑이 있는데 영수는 스스로 이게 내가 허세인 부분 그리고 숨겨야 될 부분을 딱 생각하는데 정숙 씨는 이게 다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야. 자랑거리야. 그렇죠. 하루에 3끼 드셨겠지. 가가지고 KFC 먹고 그러지 않았겠지. 그리고 외적인 이상형은 쌍꺼풀 없는 두부상. 근데 저런 외적인 이상형을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정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저런 사람이 더 멋져 보일 수는 있겠지. 그렇지. 딸이 그러면 대견하지. 대견하니까 하는 소리지. 대견해서 하는 것과 정말 좋은 서비스여서 별 5개를 주는 것과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견한 표현을 별 5개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회차에 유독 두부상 언급이 많이 나와. 진짜. 두부상 언급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옛날에는 두부상이라는 표현은 보다 두부살을 많이 두부살. 약간 하얗고 근육 없는 뭐 저 같은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말로 두부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도 그러면 두부살상인데 나는 피지컬이 두부상이야. 나는 얼굴은 아니지만 피지컬이 두부상이다. 얼굴 빼고 다 두부다. 외적인 이상형이 근데 이렇게 또 두부상이 나왔고 그러니까 영수 씨가 두부상 얘기 나올 때마다 아 다들 나를 이상형으로 하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 저 말할 때도 영수가 어허? 이렇게 하면서 으쓱하거든. 근데 이제 정숙님은 사실 외모는 크게 상관없다. 그래 외적 이상형 그냥 상관없다고 말하지 그냥. 그러니까 영수님 막 으쓱하거든. 근데 이제 정숙님은 대화가 더 중요하다. 정숙님은 기본적으로 말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영수가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도 그 술술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쭉 대시더라고요. 말을 되게 맛깔스럽게 정리를 잘해서 말해. 그런 게 정숙님의 이제 장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숙님은 잘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한 거지. 정숙님은 뭐 키도 딱히 보지 않고 키도 딱히 안 본다고 하니까 영수가 또 한박 웃음 또 윤계상 웃음을 딱 지으면서 키도 안 본다고 합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키가 작다면 힐을 안 신으면 그만. 남자친구가 키가 작다고 해서 힐을 뭐하러 안 신어? 그냥 신어. 남자보다 더 작아 보여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 그럴 필요가 없죠. 정숙은 학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다 보니 성격도 진취적,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를 강한 여자, 센 여자로 보는데 내 친한 지인들은 너는 의외로 많이 여려. 이런 말들을 약간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도 좀 정숙님스러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 같아. 감정적이고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학원을 차리고만 이렇게 꾸려나가는 데는 그렇게 좀 급한 성격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때그때 빨리빨리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의 여리고 여성여성한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숙님의 소개가 있었고요. 여리고 여성여성한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여리고 여성여성한 모습. 본인의 그런 모습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성격적으로는 좀 리드해주는 사람. 정숙님 앞에서 정숙님에게 주눅들지 않고 좀 당당하고 딱 리드하는 그런 사람을 또 원하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부상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서도 좀 함부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겠지. 그게 지금 영수라고 보이고 있는 거겠죠. 외모적으로는 귀엽고 안전한 느낌인데 말을 해보면 호락호락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정숙 씨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걸 테니까 연하는 몇 살까지 가능한지 장거리 여부. 영호 씨는 지금 저런 조건적인 부분을 계속 물어봐요. 가능한 사람과 만나겠다 이거거든. 정숙은 대화해봐야 알 것 같다. 나도 열어놓고 싶다. 나이 차이야 뭐 어른스럽고 남자답고 듬직하면 다 극복 가능하다. 정숙님은 기존에도 연하를 만나봤었고 8살 연하가 자기에게 들이댄 적도 있었고 그랬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장거리 질문에 정숙님이 여기서 잠깐 버퍼가 걸려요. 장거리? 장거리 이래버리거든. 여기서 정숙님의 인기가 많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 본인이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장거리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숙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울 거주자 입장에서는 한두 명 없어져도 나머지 대안이 있어. 근데 정숙님은 장거리요? 아 장거리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를 던져버리면 안 돼 지금. 근데 겨우 그거 가지고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이 사람은 고민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안들이 있거든. 그리고 저게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고민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비교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숙님하고 1대1 소개팅에서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맞춰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필에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눈앞에서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선 나는 장거리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면 장거리도 오케이. 그래도 뭐 마음에 든다면 오케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장거리가 안 되겠구나 라는 인상이 심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대답에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끝에서 장거리도 오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거리 좋아요. 제가 이전에는 장거리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의미를 자기는 말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게 좋겠지. 하지만 안 고민하는 사람 만나는 거야. 영호 같은 사람은. 안 고민하는 사람 만나지 뭐하러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겠어. 지금 보면 영호 같은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알아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는 사람부터 일단 물색해. 나 좋다는 사람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좋다고 하면 만나봐. 그러다가 관계가 커지거나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맘에 든다면 장거리도 오케이라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수 질문이 대구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물론 어려운 상황은 맞아. 근데 저기서 이제 이 사람은 못 움직이는구나 라는 인상이 남자분들 사이에서 박혀버렸죠. 근데 뭐 저건 솔직히 말하는 건 좋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동이 어렵다에 포커스가 맞춰졌잖아. 여기서 내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쪽으로 포커스가 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움직일 수 없다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니까 중간에 학원 확장도 했고 규모가 커진 상태라 그래 저런 거 또 새로운 지역에 가가지고 하려면 학원 같은 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셈이 되거든요. 학원을 뭐 내가 10년 경력을 한 사람이 학원을 차렸다고 해서 그 학원에 더 가겠어? 내가 다니던 학원 가는 거지. 그래서 이동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지금 정숙님이 또 전공자가 아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전공자들 막 그렇게 빵빵하게 해가지고 어필하는 그런 학원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겠지.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이미 자리를 잡은 곳에서 이 학생들 또 이 동네에서 입소문 나면서 관계 유지해 가면서 학부모들하고 그러면서 키워가는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게 현명한 방법이지. 정숙님은 정말 사랑한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정숙님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조금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해보는 거,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약간 자기 중심적인 표현들이 많지 않나. 약간 비판적으로 정숙님의 말을 들으면 태클 걸 만한 게 많아, 실은. 그 다음으로는 순자님. 이게 참 사람이 외모를 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순자님이 스타일링을 일부러 더 이렇게 좀 단아하고 성숙한 느낌으로 스타일링도 했거든요. 근데 순자님은 이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이제 점점 알게 되지. 이분은 어리구나. 이분은 순수하구나. 이게 생각도 순수하시고 여러모로 좀 그렇구나. 허당이구나. 그래서 더 저렇게 조금 더 성숙한 스타일링을 또 일부러 더 이번에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7년간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했고요. 필라테스 강사니까 본인이 뭘 차린 건 아니고 필라테스 학원에서 일을 했었겠죠. 지금은 분양이랑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광주 소재 아버지 건설회사에서 분양관리팀 나이는 뭐 빠른 국어니까 899
막내죠, 지금 순자님이. 그래서 영식님은 7살 연하가 됐지. 그리고 꿈이 맑고 명랑한 할머니거든요. 순자님의 밝고 명랑한 할머니가 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좀 이대로 유지되는 거, 내가 가진 밝고 명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유지되는 삶 을 원하는 걸 수도 있겠네. 20세 영숙님은 인품 있는 할머니가 인생 목표라고 했구나. 똑같은 할머니를 언급하긴 했는데 밝고 명랑한 할머니와 인품 있는 할머니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네요. 보통 인품 있는 할머니는 성숙해지고 싶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면 순자님의 밝고 명랑한 할머니는 나는 지금 이대로 유지하고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다르네. 그러면 순자는 정말 이대로 이 밝음을 유지하고 이 밝게 살고 있는 이 상태, 이거를 잃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어. 이번에 보면 연하들한테 어필이 될 만한 분들이 좀 있어요. 연하한테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그냥 걸러 들으세요. 그냥 좀 제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하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철없음이 좀 필요해. 근데 이제 그런 연하들은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돈이 있는 연상은 그것도 맞아. 그것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되는데, 약간 철이 있는 사람은 진지하거든, 결혼을 생각하거든, 고민하거든, 미래를 진지하게 상세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철이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고민해. 그리고 오늘을 즐기지. 그래서 연애가 재밌어. 연애만으로도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좀 철이 없거나 좀 어린 남자들이 보기에 뭔가 이 사람이 진지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이러면 좀 매력 없게 보이거든.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이 없는 남자 입장에서 철이 없는 여자가 맞아요. 근데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약간 부담되거든. 이 사람이 진지하고 어떤 미래를 정말 제대로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번에 보면 순자, 영자는 확실히 좀 철이 없거든요. 옥순 씨는 철이 없는 척하지만 철이 있는 것 같고, 순자, 영자,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그쪽 계열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이번에 보니까 송파 사시는 분들이 많네. 약사 현숙님 진지하지. 그리고 차분하시지. 돌싱 사계 장미. 장미 같은 분들이 인기 있는 시장이 있는 거야. 물론 뭐 실제 장미님은 좀 다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사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해보면, 저랑 명랑하게 나이 들어갈 할아버지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순자님은 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즐거운 거를 1순위로 해서 살아왔고, 그거를 막 크게 고민하지 않아, 물론 순자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으니. 근데 순자님은 명랑하게 나이 들어갈 할아버지를 찾을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아버지만큼 의지할 수 있는, 뭐 아버지의 사업을 그대로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물려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될 텐데 요즘에는 부자 3대 안 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어느 정도 능력자를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순자가 현재는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똑똑한 영식 학생. 그래, 영식 씨가 자기소개에서 좀 그런 걸 좀 어필하지. 지금 지적인 면에서 영식 씨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데, 여기서 지적인 면에서는 영식 광수가 투탑이잖아요. 지금 어떤 이 사람의 학벌이나 공부머리로는 아쉽긴 하네요. 어필이 됐을 텐데, 그런 건 분명히 어필이 되는데 그런 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광수는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가능하냐 라는 말에 지금 순자님은 준비해온 답은 열려있다인데 점점점점 고민하거든. 왜냐면 열려있었는데 영식 씨랑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영식같이 저렇게 어린 친구랑 사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막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고민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어딘가 이제 면접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저 정도 질문은 예상할 수 있었잖아. 근데 머릿속으로 지금 영식은 만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열려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열려있는 걸로 가겠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열려있다고 말은 하지만 열려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영호가 묻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명이냐? 순자는 알아보고 싶은 분은 2-3명. 순자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2-3명이면 일단 한 명은 영호일 거고, 영수, 영호 이 정도일까요? 이성을 볼 때 우선순위가 뭐냐? 순자는 또 순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외모. 난 이성 볼 때 우선순위는 외모다. 외적인 호감이 생겨야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진다. 그 다음은 경제력. 영식 씨가 순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고개를 돌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나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외모와 경제력을 본다는 거, 1, 2순위로. 이런 것들이 순수 청년 영식 입장에서는 저건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는 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1순위가 외모, 2순위가 경제력인데 지금 영수를 선택했다는 건 조금 의아한 포인트긴 하네요. 영수 씨가 아직 경제력이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말해서 뭐 외모와 경제력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영호 광수 잖아요. 외모와 경제력 두 가지, 물론 외모는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경제력으로만 봤을 때는 영호랑 광수 자기소개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쪽일 거는 같은데, 그런데 영수를 선택하는 게 참 신기하군요. 외모를 본다고 했지 어떤 외모를 보는 거는 또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군요. 내가 너무 또 주관적으로 생각했네. 그래서 상철이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제일 중요하네, 현실적인 거. 알아보고 싶다고 한 3명이 외적 기준을 통과한 거냐? 영수는 외적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외적인 기준이 뭐냐? 영수님은 자기가 이제 외적 기준이 보편적으로 막 소름 끼치는 미남까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 같은 두부상을 선호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적 기준은 벗어났지만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게 영수인가요? 그게 나는 솔로의 힘인 것 같아요. 순자는 지금 보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철 같은 분들 그러거든. 순자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외모 기준에 안 넘어왔는데 근데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외적 기준은 벗어났지만 그러면 여기서 순자님이 다가와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외적 기준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외적 기준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2순위가 경제력, 그럼 나를 경제력 보고 온 건가? 왜 마음이 끌렸지? 1순위가 외적이라며. 2순위가 경제력이고. 아니 어차피 외적 기준 벗어났지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1순위가 외모라고 말할 필요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아까 외모가 끌려야만 사귈 수 있다는 말을 왜 했어? 이럴 거면. 아니 그러면 아까 외모가 끌려야만 사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외적 기준 다 포함됩니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 이도저도 아니면서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들만 던져놓으면 어떡해. 나는 외적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내가 앞으로 다가갈 사람은 외적 기준이 벗어난 사람이 있다. 이게 좀 아쉽고요. 뭐 그게 나는 솔로의 힘인 것 같다고. 순자님 자만추 위주의 연애했었고 친구의 친구 등 잘생겼거나 꽂히는 사람한테 연락 좀 없고 표현했고 관심 없는 사람의 대신은 칼 차단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네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순자님도. 근데 물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 되긴 하는데 좀 눈치가 없는 수 있지. 결혼 앞두고 나이 차이로 양가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되게 좋게 헤어졌다. 나이 차이로 헤어져서 양가 부모님, 우리 부모님도 나이 차이를 반대했는데 나 연하 좋아해요 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이었잖아요. 내 부모가 나이 차이로 반대했으면, 그래서 결혼을 못했으면 이제 연하 안 만나요, 그게 맞잖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 나는 우리 부모님 반대했어도 연하 만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나지? 그때? 근데 상대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아니 그러면 상대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네.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남자의 부모님이 본인을 반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양가 부모님이라고 포장하고 있거든. 물론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거나. 정신 승리도 승리죠. 그래서 어쨌건 되게 좋게 헤어졌고, 이때 또 보면은 순자님이 좀 약간 말들이 이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근데 이제 일부러 막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 그때그때 생각을 뱉어내는 부분이 있어. 순자님도 보면 좀 가볍고 철없다는 느낌이 있어. 순백의 순자죠. 수식어가 뭐야? 명랑하게 낭만의 중심에서 현실을 외치는. 또 현실을 외쳐? 순자님이 나중에 무슨 현실을 외칠지 궁금하네요. 그렇고 아무튼 순자님 재밌고요. 그 다음에 영자님 같은 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동호회나 동아리 이런 데서 동생들한테 인기 많을 타입이야. 물론 영자님이 동생들이랑 막 사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영자님처럼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동생들 챙기고 주변 사람 두루두루 챙기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분들이 동생들한테 인기 많아. 실제 영자님은 좀 소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동생들이 보기엔 그냥 약간 멋있는 부분만 나오니까 털털해 보이고 또 잘 챙겨주고, 그러면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던 이런 동생들 입장에서 날 챙겨주는 누나, 이러면 평생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 대화도 쿨하고 재밌고 멋있는 누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애정이 시작될 수 있는. 꿀도 그냥 목구멍 열어버리잖아.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노래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나이는 88년생. 여기도 용이신 거죠? 88이 맞네. 영숙, 정숙, 영자. 영자님도 송파구 사시는구나. 송파구가 많군요. 송파구에서 대치동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군요. 송파 거주는 뭐 별건 아닌데 그냥 말했으니까 써놓는 거예요. 대치동 수학 교습소. 교습소하고 학원은 그 허가 기준이 다르죠? 학원은 좀 공간이 조금 커야 되지 교습소가 조금 작아도 되고, 교습소 조건이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영자님은 초반에는 불같은 연애를 하고 싶고 주말에도 매일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인 거지. 열정과 사랑에 가득한, 어쩌면 불안의 착일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영자님 보면 약간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를 보면 불안애착일 가능성도 있겠지. 그래도 뭐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이러면 괜찮죠 뭐. 밝은 모습 좋죠. 맞아. 주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교습소는 선생님 채용이 안 되는구나. 그거 차이가 좀 크네. 근데 영자님을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 심상치 않은 지인들의 응원 영상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분들인지. 영자님이 뭐 다양한 에너지 넘치는 취미 생활을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분들인가?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결혼의 답을 찾는 게 더 어렵다. 아우 그건 당연하지.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거는 해답을 찾는 거고 결혼은 해답이 있는 게 아닌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렵지.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면 특히 수학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도 그런 답이 있을 줄 아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쨌건 수학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결혼의 답을 찾는 게 어렵다. 인터뷰 때 말을 했던 것처럼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이고요.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다. 하지만 연상은 내 에너지를 못 따라와서 이젠 신의 계시로 연하를 만날 때가 왔나? 사실 만나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회도 없었는데 이제 한번 연하에게 도전을 해보겠다. 좋아요. 한번 연하에게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어필이 되지. 쿨한 것처럼 보이는 거. 부담 없고 쿨하게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결혼으로 가는 거. 이게 좀 유효한 전략 같아요. 외적인 이상형은 듬직하고 남자다운 스타일. 듬직하면 상철인데 외적으로는 또 마음이 따뜻한 남자. 우리 상철 씨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라죽 해주는데 진짜 이거 상철 영자 분위기도 좋던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호를 생각했었는데 이날 분위기 좋더라고요. 데이트까지는 그냥 영자님이 원래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가서 노래까지 부르고 하는 걸 보니까 상철님 근데 너무 어리시잖아요. 그건 그래. 근데 이번 기수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영자는 이런 조건보다는 배려심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자분들이 노년을 얘기하네요. 순자랑 영자 둘 다 할머니 노년 이런 얘기를 하네. 35살 이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있었죠. 물론 있었다고 언급은 안 했지만 35, 30대 중반부터 결혼 생각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37살에 결혼 생각이 생겼지. 그러면 영자님은 원래 결혼 생각이 계속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30대 중반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가 지금 결혼 생각이 다시 생긴 이유는 여기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겠네요. 근데 저렇게 되면 사람이 좀 조급해 보이고 이 사람이 쫓기는 것 같고 너 나랑 아름다운 노년 보낼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면 나 빨리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영자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영자님의 강점이야. 저런 거에 쫓기고 있으면서도 이게 철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좋게 말하면 쿨함, 나쁘게 말하면 철없음. 이런 것들이 영자님이 가진 강점이야. 저렇게 뭐 노년을 보내고 싶다 저런 말은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원래 고향은 송파구 쪽이었냐. 근데 이제 원래 고향은 전북 군산이었고요. 그러면서 광수가 연상녀의 재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분들의 시간대로 아까 영자님이 물어봤거든요. 병원을 차려주는 정도의 그런 걸 원하느냐 뭐 이렇게 농담처럼 물어서 그거에 대한 화답이지. 연상녀의 재력이 있으신가요? 근데 모아놓은 건 없는데요. 잘 법니다. 근데 영철이 아니 모아둔 게 없는데 잘 번다? 이거 소비가 절약하고 살지 않았구만. 이렇게 잠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 교습소 차리고 하다 보면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아둔 게 없는데 잘 번다? 이거 씀씀이에 문제가 있구만 이거. 회초리로 그냥. 그거는 교습소를 차리는 과정에서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초반에 아이들을 모으면서 뭐 이렇게 판촉 비용이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 등록금 그걸 내면서 빚을 좀 갚았어도 그런 것들을 갚아서 실제로 현금 흐름이 좀 나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 말만 듣고 그러면 안 돼. 영철님 엄격하시지. 그래서 어쨌건 이 순자 씨의 에너지 넘치는 거 그리고 쿨한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필이 될 수 있다. 연상의 남성이 봤을 때는 조금 부담될 수 있다. 좀 현실적이지 않고 약간 영자님은 어릴 때 동호회에서 짝사랑하는 누나 같은 느낌이야. 그런 누나 재질이야. 멋진 누나. 한편으로는 좋아했지만 그냥 누나가 너무 멋지고 이래서 다가가진 못하고 그냥 쿨한 위장 남사친으로 좀 잠깐 있었던 약간 그런 재질이지. 그렇게 영자님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옥수님 소개를 좀 볼까요? 옥수님의 이 최커 예정은 확정은 아닌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제가 뭐 누구누구도 만났지만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님은 진짜 사계를 꼭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미소면 충분함, 밥 사주고 싶은 예쁜 누나.
동생들이 다 데이트 신청을 하나 보죠? 그냥 미소만 짓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 출신, 서울 거주. 첫인상 3표. 태어난 곳은 부산, 거주지는 서울이고요. 제일 언니일 줄 알았는데 뭐 8, 9년생이면 제일 언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왔을 수도 있지. 보통 90 많이 나왔었으니까. 순자님하고는 동갑이고 지금 보통 그러니까 다 88, 89죠. 현숙님이 90이구나. 근데 뭐 다 비슷한 거지 뭐. 광수 씨랑은 5살 차이가 나고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13년차 간호사. 오래됐네요. 옥수님 응원하는 동료 간호사, 의사 선생님까지 굉장히 어색하지만 열심히 응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옥순 씨는 이게 상철 씨랑 대화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 약간 맹한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맹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옥순 씨는 맹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맹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필을 하자면 간호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간호사를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를 정말 꿈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간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을 이용해야 됐거나 간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뭐죠? 취업이 잘 된다. 바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지.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장학금을 계속 받았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치열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정서적으로든 환경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라기보다는 좀 치열하고 쫓기는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로는 아직은 알 수 없고. 근데 그러기에는 옥수님이 굉장히 그냥 미소면 충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굉장히 또 여유 있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뭐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금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수석을 했고 간호사를 했고 집에 손을 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군요. 그러면 옥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거는 진짜 그냥 알 수 없는데 옥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졌던 환경보다 훨씬 더 본인의 노력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실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겠지. 그러면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일단 상철은 아니겠구나 싶어요.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처음에 옥순 씨를 22 옥순님 과로 생각했거든요. 실은 속으로는. 그래서 옥수님을 좋아하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옥수님이 그냥 좋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열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기소개를 보고 저렇게 했다면 이분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겠구나. 오히려 집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옥수님은 진짜 자기 노력으로 개척해낸 사람이겠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좀 뭐랄까 그런 쪽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기소개를 듣고 좀 생각해보고 바뀌었어요. 이게 가설이 수정됐어. 옥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을 원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진취적인 분을 좋아합니다. 저의 열정을 다시 깨워줄 사람을 찾으러 왔고 잘 부탁드립니다. 옥수님은 자기가 어필할 부분만 딱 하고 다른 부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딱 빠졌어.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한 자기소개였죠. 옥순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는 어려서는 뭐 자만추했고 지금 뭐 소개팅으로는 인연 발전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인터뷰에서는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냥 깔끔하게 딱 끝냈고요. 옥수님은 굉장히 노력파야. 그래서 저의 열정을 다시 깨워줄 사람. 어려서 자만추를 했을 때 그런 열정이겠지? 자기소개? 근데 자기소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잘했어요. 영숙님도 깔끔했고 옥수님도 좀 깔끔했고. 근데 영숙과 옥순의 자기소개가 좋았던 이유는 이 두 분이 잘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잘 살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그냥 딱 어필할 부분만 딱 어필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냈으니까. 그치? 오히려 맹했으면 더 일찍 그냥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 광순이 물어봅니다. 아래로 몇 살까지 생각하세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선호하진 않았는데 위아래로 5살 정도. 정말 딱 정확히 5살 차이인 광수 저격하는 것처럼 5살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인터뷰 때도 5살이라고 얘기하긴 했었죠. 그냥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위아래로 다. 상철님은 8살 연하. 상철 컷. 그래도 5살 이상 차이 나도 좋은 사람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영호님은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출신인 옥순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부산에 다시 내려올 생각 없어요? 근데 이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13년차 간호사를 하면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물론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언제든 취업이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직업은 맞는데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 엘리트 코스가 있어.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저렇게 경력을 쌓다가 쉬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긴 힘들어. 거기에서 그 나름의 엘리트 코스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이제 쭉 가다가 저기서 추간호사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코스가 있거든. 그런데 저기서 이제 부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개인병으로 들어가면 다시 올 수는 없거든.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좀 내려놔야 되니까 좀 아깝기는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니 간호사는 어디 가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거를 내려놓긴 좀 아까울 수 있지. 밥 사주고 싶은 이쁜 누나는 제작진의 성의 없는 문구 같다고. 근데 그건 이따가 뒤에 보면 남자들 사이에서 언급될 수도 있어. 남자들이 아 진짜 밥 사주고 싶은 이쁜 누나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그건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옥순이 입장에서는 부산에 다시 내려간다는 거는 좀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는 하죠. 실은. 그래서 옥수는 서울에 있는 분을 만나서 정착한다면 좋겠지만 좋은 부산 사람을 만난다면 부산에 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대답을 하고 있죠. 남자를 볼 때 외모는 뭘 보냐.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보다는 두부상을 선호한다. 그때 두부상 선호한단 말 하니까 영수님이 이런 거 해. 영수님 들으면서 영수님이 좀 가벼워. 이런 게 저런 거 들으면서도 난가하면서도 이제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자꾸 이런 게 자꾸 티나. 그냥 카메라가 티나게 잡았을 수 있겠지만 참. 영철은 두부상이 정확히 뭐야? 광수는 우린 아니에요. 근데 옥순 씨가 생각하는 두부상에는 광수도 포함되는 게 아닐까? 두부상 여기 혹시 몇 분 계실까요? 근데 옥순은 두부상이 3명 있는 것 같대. 굉장히 넓네요. 두부상의 배려심이. 누구누구를 두부상으로 봤을까? 일단 영수, 영호, 광수 이렇게 셋을 두부상으로 본 게 아닐까요? 3분 정도라고 말을 했다면? 일단 영식님은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잖아요. 가면라이더 상이고, 영철 씨는 국회의원 상이고, 상철 씨는 데프콘 상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사람 외모 잘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두부상은 그래도 영수, 영호, 광수 이 정도 3명을 뽑아라 하면은 그렇게 3명이 아닐까? 여기서 상철은 오케이 하는데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숙님. 나이는 90. 만 35세. 나이대가 다 비슷해가지고 뭐 막내라 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안정주의, 이 나라 연애 생존기라고 했는데 생존기라는 말이 험난함을 보여주는 거죠. 험난한 곳에서 생존을 하는 거니까 험난한 곳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끝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안에서도 무언가 결실을 낸다는 얘기인지는 그건 뭐 좀 지켜봅시다. 근데 이제 이 나라라고 한 걸 보면은 이 나라 외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노력했다. 낯을 가려서 소개팅으로 마음 열기 어려웠음. 오랜 공부로 자신감이 저하돼 있었고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잘한 케이스지. 이게 낯을 가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직생활에 내는 걸 좀 덜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한 게 약사님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현숙님은 뭐라고 말하나 보자. 출생부터 지금까지는 찐 서울 토박이었고요. 연대 물리학과 다니다가 약대로 진학했고 현재는 3년차 약사고 서울에서 1년째 약국을 운영 중. 평소에는 파워 내향인이지만 일할 때만큼은 파워 외향인. 외적인 이상형은 체격이 다부진, 본업을 잘하고 싶게 있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에게 끌린다. 적성에 안 맞을 수 있겠지. 맞아. 마음에 드는 남성은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은 3명. 영우 씨가 물어보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냐. 현숙님 자기소개도 담백했어요. 깔끔했는데 문제는 좀 너무 어필이 안 된 느낌도 있어. 영숙님은 어필이 많이 됐거든요. 가정적이다. 그리고 장거리도 괜찮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폭넓은 어필이 됐어. 이런 취향이나 이런 게 외향적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한정 짓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방금 옥수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됐는데 약간 현숙님은 자기만의 무기를 약사 이거 이외에는 좀 너무 없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깔끔하기만 했다. 그래서 이성을 볼 때 이건 정말 안 된다 하는 거는 의존적이거나 남탓하는 모습. 그러면 이번에 결격사유인 분들 많겠는데 의존적인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약사 하나면 끝 아니에요? 그건 맞아. 현숙 씨가 어필을 한다면 제가 좀 정적이고 감정 조절을 좀 잘해서 차분하다. 상대에게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뒤에서 물어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약국을 운영하면서 시간 운영이 전체적으로 좀 자유로워서 나중에 뭐 육아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도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취미나 이런 것도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너의 어떤 취미가 있다면 언제든 함께 해볼 난 용의가 있다. 뭐 이 정도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건 그래. 생각해보면 감정 조절 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없긴 했어. 맞아. 그래서 의존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의존적인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걱정이군요. 7살 연하인 상철이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가능하냐? 라는 거에 현숙님은 어림없지 위아래로 4살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4살까지 좋은 것 같으면 지금 9-4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남자 중에 9-4년이면 많이 탈락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영철이 물어봐요. 성격이 차분한 편인데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영철님 질문 재밌어. 약간 뭐 저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안 좋겠지. 영철님이 어필되기에는 좀 힘든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질문이야. 근데 영철님 자신을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죠.
본인이 면접관이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에요. 저런 질문을 해서 흥미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기쁠 때는 약국이 잘 될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근데 저런 거 나름대로 좀 어필이 되긴 하겠다. 안정감 있고 심플한 사람. 으로 보일 수 있을 테니까. 약국이 있는 건물에 병원이 많나요? 상철 봐봐. 상철 씨가 굉장히 순수하고 필터 없이 말하지만 약국이 있는 건물에 병원이 많나요? 벌써 이거 매출 가늠하려고 지금 계산쟁이들 그냥. 나도 저런 질문 참 어려워. 가장 뭐 기쁜 거 슬픈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맞아, 너무 티나게 하긴 했지. 근데 이게 순수하다고 해서 저런 계산 안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계산하고 있거든. 약국이 있는 건물에 병원이 많나요? 아, 병원 몇 개 있습니다. 저러면 뭐 안정적인 수입은 있는 거지. 현숙님 약국 개국하신 지는 1년 됐다고 하셨어요. 약사 면허증을 딴 거는 3년 됐고 병원이 몇 개 있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서 영철님이 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아기를 어떻게 하죠? 아기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영철님이 아기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이 영철님에게는 후보자네요. 그쵸? 아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지금 영숙하고 현숙이니까. 현숙은 나는 자녀 계획 확고하다. 영철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현숙님한테는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좋긴 하겠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니까. 솔로나라 입국할 때도 대신 약국 운영해줄 약사 를 구해가지고 인수인계하고 2주를 거의 통으로 비웠거든요. 저게 되는구나. 그래서 출산과 육아 시기에 대체 근무자를 구하면 문제없다. 그래서 현숙님도 약사 면허증을 따고 약국을 개국하기 전에 그 2년 동안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대놓고 경제력 물어보고 전문직이 좋아요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이런 분들은 다른 기수에서는 잘 없었죠. 그렇게 자기소개들을 쭉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